이제 중요한 얘기, 좀 좋은 얘기를 두 가지 해드릴 건데, 러시아 국영 기업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셀스 출시,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국영 제조기업 로스텍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셀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기업 로스테이라고 나와있죠. 셀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스위프트 대안책으로 셀스를 개발했다고 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지금 우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미국이 지금 금융 제재를 펼치고 있죠. 스위프트 망해서 너네 천연가스 원유 많지? 못 팔아 이제. 달러로 못 팔게 할 거야. 스위프트 망, 거래 망해서 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러시아? 달러를, 아니 원유를 못 팔게 되겠죠. 그러면 스위프트 망해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셀스, 러시아 국영기업이 셀스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국영기업이 누구예요? 로스텍. 로스텍이 스위프트의 대체 송금망을 만들었는데, 거기 그 셀스에서 뭐를 쓰냐? 지네 나라 돈, 루브라, 그리고 중국 위안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가상자산을 쓸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요 기사 나오고 나자마자 러시아 재무부에서는 원유 수출에 대한 비트코인 결제 도입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당연히 부적절하지. 원유 수출량이 얼만데, 얼마나 많은데 그걸 비트코인으로 환산해서 결제를 한다? 시가총액도 맞지 않고, 뭐라 그럴까, 그 결제 대금도 덩어리가 다르지, 사이즈가. 자, 러시아에서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국제거래를 위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지만, 원유 수출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 수출은 아직 힘들다. 맞습니다.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이 아닌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물물 교환 형태로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요 어떤 뜻이에요? 물물 교환?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무부는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활용한다고 해요. 뭔 뜻이에요? 우리 러시아가 2014년도 크림반도 그 침공 이후 그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달러의 외화 보유고량에서 달러를 계속해서 줄여나갔죠. 달러를 없애고 뭐를 늘렸어요? 금, 유로화, 위안화, 파운드화, 다양한 다른 그 국가들 화폐랑 금을 늘렸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 미국한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늘렸던 자산 중에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뭐예요? 비트코인.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매집하고 모으고 있다, 안 모으고 있다? 요거는 뭐 입 아픈 거죠. 무조건이지.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물물 교환 형태로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에 스위프트망이 막혀서, 송금망이 막혀서 금액이 안 됐을 때 비트코인으로 환산해서 결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러시아가 모든 것에 대한 암호화폐 결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민간 사업에 관한 것이다. 수출 물량이 많아서 원유에는 적절하지 않다. 제가 저번 시간이었나요? 우리 가스프롬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이랑 러시아 최대 에너지, 아니 그 비트코인 채굴 기업, 이름이 까먹었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러시아 1등 에너지 기업이랑 러시아 1등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랑 만나서 뭐를 한다 그러죠? 앞으로 비트코인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러시아 천연가스 채굴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죠. 이미 가스프롬,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2년 전부터 스위스에다가 가스프롬 뱅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블록체인, 비트코인 결제하는 것, 천연가스, 원유 그 에너지 대금들 결제할 수 있게끔 실험 중입니다. 비트리버, 러시아 1등 비트코인 채굴기업 비트리버랑 1등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랑 같이 협업해서 지금 러시아가 하는 일들이 다 그런 식들이야. 다 그렇게 지금 준비 중이에요. 자, 러시아가 우리가 이제 뭐 천연가스 팔고 에너지 팔고 그 천연자원 매장량이 뒤집어지게 많죠, 러시아가. 근데 러시아가 또 많이 팔고 있는 게 있어.
어떤 걸 또 수출을 많이 할까? 러시아. 천연가스 에너지만큼 많이 수출을 하는 요 품목 뭐가 있을까? 러시아. 우리 이승호님은 위험합니다. 이거 검증 안 되면은 요거 한번 봐야 돼요. 진짜 맞는지. 우리 이승호님. 자, 이게 방송에서 이러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자, 우리가 미국이랑 러시아가 예전에 엄청 대결을 했었어. 막 우주로 막 먼저 막 러시아가 쏘아 막 보내고, 또 막 장갑차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라이벌 붙고 막 경쟁 붙었던 거 뭘까? 방산산업, 무기, 뒤집어지는 거. 금융 제재만큼 아프다.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을 묶는 미국의 올가미. 자, 러시아가 중국, 인도, 터키에 판매한 S-400 지대공 미사일, 요런 미사일 제품들을 중국한테 지금 파는 거야. 인도한테도 팔고.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의 큰 타격. 우리가 그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에너지 원자재가 많기 때문에 유럽한테 에너지 천연가스를 못 팔기 때문에 금융제재가 많이 지금 뼈가 아프다, 힘들 거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들 하셨는데, 러시아가 전세계 수출 2위가 뭐예요? 무기입니다. 방산산업. 요거 지금 수출 그 통로가 막혀 있어. 자, 보시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무기 총 수출량 1위가 누굴까? 미국 37%. 전세계 100% 중에 37%를 미국이 수출합니다. 2위 러시아 20%를 수출해요. 3위 프랑스 8.2%. 러시아가 무기 수출이 연평균 한 1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130억 달러가 막혀버렸어. 수출망이 막혔다는 거예요. 송금망이. 그리고 이번에 막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너무 노후됐니, 뭐 탱크가 안 좋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기사화됐죠. 지금 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무기들이. 전세계 지금 2위 무기 수출국이 스위프트 송금망에 가로막혀서 수출을 못하고 있어요. 보통 러시아 무기를 누가 많이 사냐면 중국, 알제리, 이집트, 인도, 그리고 베트남, 이런 애들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한테는 뭐 팔 수 있어도, 중국한테도 팔 수 있어도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힘들겠죠. 인도가 거의 그 러시아랑 거의 70년 가까이 우방국이죠. 친합니다. 예전에 막 전쟁 때도 도와줬었고 굉장히 친한데, 2016년도부터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한 그 금액이 한 8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그 방산 뭐라 그럴까, 무기는 메이드 인 러시아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 좀 이렇게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영국이 또 이제 또 사부작 되면서, 야, 너 인도한테 너 러시아 또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냐, 우리 거 사라, 지금 사부작 되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미국도 승진이 났어. 승진이 나서 트럼프 때 CAATSA라고 미국의 뭐 적대국들한테 이제 뭐 대응하는 뭐 법률이라 해가지고 무기를 한정적으로 팔아. 이게 뭔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무기를 뭐 중국이나 뭐 이런데 이제 뭐 팔던가 아니면은 이제 터키한테 이렇게 팔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터키에서 너네 뭐 5G, 중국 거 5G를 끌어다 써? 그러면 기존에 막 뭐 F-35라던가 이런 비행기 이런 거 같이 공동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퇴출시켜버려. 그리고 전투기도 개량도 못하게 막아버려. 쉽게 말해서 미국이 무기를 파는데 미국한테 무기를 사려면 제약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시장이 또 이제 세계 2위로 많이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또 트럼프 때부터 계속해서 막고 있고, 근데 또 인도는 미국이랑 또 절친하죠. 남다른 사이죠. 왜? 인도를 갖고 있어야 중국을 또 견제할 수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러시아한테 무기를 사고 이런 것들을
터키한테 했던 것좀 똑같이 못해. 그래서 야 이거 좀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그 국제사회에 나올 정도로 지금 인도가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지금 제일 콧방귀를 끼고 제일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게 인도예요. 인도 막 정치인들이나 뭐 고위급 관리자들이 그 미국에서 이런 얘기하고 막 뭐 바이든이 얼마 전에 겁을 줬죠. 너 그 러시아한테 원유 지금 20% 30% 싸게 사는 거 안 멈추면 제재 가할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 세게 나와도 콧방귀 낍니다. 왜? 이번에 또 LPEP 또 경제 출범했을 때 인도 총리가 오냐 안 오냐 그게 또 핵심이었죠. 인도를 데리고 가야 앞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진해 블록 경제 사회에서 중국이 했던 역할을 인도가 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겁니다. 키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그런 사이인데 지금 러시아가 그러면 미국이 지금 스위프트 망에서 빼버렸어. 러시아를. 천연가스 원유를 수출을 못하고 있고 지금 중국이랑 인도한테 20% 뭐 25% 가까이 싸게 팔고 있죠. 그러면 연 매출 130억 달러 무기를 팔았는데 요것도 못 팔고 있어.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 정상적으로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기나 이런 것들, 탱크나 뭐 항공기나 아니면 뭐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 지금 이런 상황이죠. 러시아가. 자, 다시 돌아와서 러시아 국영기업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셀스 출시. 러시아 국영 제조기업 로스텍. 로스텍이 셀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스위프트망 대신 쓸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에요. 자, 그러면 로스텍이 어떤 기업인지를 알아보셔야겠죠. 러시아 국영 제조기업, 나라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 기업이에요. 자, 로스텍을 한번 봤더니 예전에 이제 우리 러시아 코인, 이번에 웨이브 좀 수혜를 많이 받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웨이브랑 또 파트너십을 좀 체결도 했고, 웨이브 좋다는 거 아닙니다. 웨이브 사시면 인생 거꾸로 가요. 뭐 안 좋은 코인이라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 갑니다. 자, 러시아 국영 로스텍 정부 데이터 시스템에 분산 원장 기술 적용 제한. 19년도 예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을 했고, 이런 것도 기술을 접목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활용을 하자 제안을 했던 게 로스텍입니다. 자, 로스텍이 어떤 기업이냐면 뒤집어집니다. 이런 거 어떠한 대한민국 방송에서 나온 거 단 1도 없을 거예요. 자, 로스텍에서 스위프트 대신 쓰자 블록체인 기반 셀스를 출시했는데, 로스텍이 러시아 국영 기업이죠. 얘네가 어떤 기업이냐면 일단 얘네들이 만드는 물품들, 무기, 항공기, 자동차, 전기, 러시아 뭐 무기, 항공기, 자동차, 전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그리고 중요한 공산품, 전략상 중요한 공산품, 요거 뭘까? 개발과 수출 목적으로 한 거대 국영 기업. 얘네들이 2007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70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냥 국영 기업이에요. 나라예요. 러시아 애들. 그리고 여기 14개의 지주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4개 지주회사로. 자, 얘네들 수출하는 거 뭐예요? 무기, 항공기, 자동차, 전기, 그리고 거기다가 뭐 소재, 부품, 그리고 의학까지. 의학, 뭐 발음이 어려워. 백신 치료제까지. 얘네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러시아 방산품 제조한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러시아가 만드는 전세계 수출 2위 대국, 러시아가 만드는 수출하는 품목들, 러시아 방산품들, 탱크 팔고 기술 팔고 이런 것들 다 찍어내는 기업입니다. 로스텍은 뭐예요? 그러면은 국영 방산업체다. 미국이 얘네 막 수출 막 막는다, 수입 막는다, 그런 기사들 보셨었죠? 얘네들이 지금 러시아 무기를, 전차를, 뭐 항공모함도 이런 것들 다 찍어내는 애들이 로스텍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얘네가 스위프트 대신 쓸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셀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뭔 뜻일까? 지금 로스텍 얘네들이 무기를 생산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팔지를 못해. 스위프트망이 막혀서. 그럼 뭘로 판다는 거예요?
스위프트망 대신 셀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셀스에서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팔겠다는 거예요? 얘네가 판매하는 거 러시아 방산품들, 무기, 소재, 부품, 백신 치료제, 전투기, 항공, 무기를 셀스를 통해서 팔겠다는 겁니다. 근데 셀스에서 결제 수단 뭐 들어간다 그랬죠? 결제 수단에 위안화, 중국 위안화, 그리고 지네나라, 법정화폐, 루블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트코인,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이게 뭔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 무기, 탱크, 잠수함, 방산품들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무기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될 거다. 물론 처음부터 비트코인 결제 불안정하죠. 안 되죠. 어느 정도 시가총액 올라갔고 나중에 미국 현물 ETF 승인 딱 터지고 자산화로 인정이 되면 그때 돼서는 지금까지 비트코인 몇 개 모았다, 축적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중국 나오고 러시아 나오고. 우리는 2014년도 크림반도 때부터 아니면은 2021년도, 20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비트코인을 축적했다. 지금 달러를 제외하고 외화보유고량의 금이랑 위안화, 파운드와 유로화 이런 것들을 축적한 것처럼. 이해되셨나요? 비트코인으로 러시아 군수문품, 러시아 무기들, 핵무기들 이런 것들, 탱크들, 미사일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로스텍 얘네 이런 애들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방산품 업체입니다. 방산품 제조 업체예요. 나라에서 만드는, 찍어 만드는. 방산품도 그러면 그 수출할 때 지금 막혔어. 미국 때문에. 셀스에서 뭘로 팔겠다는 거예요? 결제 수단에 비트코인이 추가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러시아 무기도 비트코인 결제, 송금망 이용할 수 있다. 결제를 하든 송금망을 쓰든 블록체인을 써서. 이해되셨죠? 요거 러시아.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